첫 번째, 뜨거운 흙먼지 속에서 피어난 결기. 나 알렉산드로스는 세상의 끝을 보려 했던 사내였다. 사람들은 나를 대왕이라 부르며 신의 아들이라 추앙하지만 나의 생애는 결코 신들의 축복만으로 점철된 비단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매 순간 발목을 잡아끄는 진흙탕 속에서 온몸을 비틀어 빠져나오는 처절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나의 첫 번째 고난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나의 핏줄과 근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케도니아의 왕궁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으나 그 구석구석에는 서늘한 칼날과 독이 든 술잔이 숨겨져 있었다. 나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위대한 정복자였으나 아들에게는 거대한 산맥이자 넘기 힘든 장벽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했다. 왕권을 향한 그의 야욕은 나의 어머니 올림피아스와의 불화를 불러왔고 그 틈바구니에서 나는 어린 나이부터 인간의 추악한 본성과 권력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늘 속삭였다. 너의 혈관에는 신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범속한 인간들의 시샘에 굴하지 말라고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버지가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던 날 잔치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새 왕비의 삼촌이었던 아탈로스가 나를 두고 서자나 다름없다며 모욕했을 때 나는 술잔을 던지며 맞섰다. 그때 아버지는 나를 향해 칼을 뽑아들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에게 다가오다 넘어지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차갑게 읊조렸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려는 자가 침대 하나 건너가지 못해 쓰러지는구나. 그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내 가슴에 박힌 깊은 상처의 표현이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쫓기듯 궁을 떠나 유랑의 길에 올랐다. 왕자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존재가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그 서글픈 진실을 말이다. 이 시기의 방황은 나에게 도끼가 아닌 깊은 통찰을 선물했다. 나는 그리스의 현자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철학과 과학을 배웠으나 진짜 배움은 궁 밖의 거친 흙바닥에 있었다. 말 한마리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천하를 호령하겠는가. 누구도 길들이지 못했던 거친 명마 부케팔로스를 마주했을 때 나는 짐승의 눈에서 공포를 읽었다. 놈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해 머리를 태양 쪽으로 돌려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짐승은 거짓말처럼 온순해졌다. 인간의 고난도 이와 같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정체 모를 그림자일 뿐이다. 나는 부케팔로스의 등 위에서 비로소 내 운명을 스스로 움켜잡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암살당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내 나이 20살이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사방에서 늑대들이 달려들었다. 북쪽의 야만족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남쪽의 그리스 도시들은 마케도니아의 어린 왕을 우습게 여기며 독립을 꾀했다. 궁정 내부의 신하들조차 나의 자질을 의심하며 수군거렸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조금만 주춤해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판이었다. 하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두려움은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작아지는 법이다. 나는 군사를 몰아 번개처럼 북방을 평정하고 곧장 태베로 말머리를 돌렸다. 단호함과 자비라는 두 개의 칼날을 휘두르며 나는 반대파들을 잠재웠다. 나의 첫 번째 시련은 나를 단단한 강철로 담금질했다. 부모의 불화와 왕권 다툼 그리고 어린 나이에 짊어진 국가의 운명은 나를 조로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을 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고난은 결코 나를 파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영혼을 정화하고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불씨가 되었다. 나는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저 광활한 페르시아와 미지의 동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 발 아래 놓인 흙먼지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딛고 올라서야 할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다. 두 번째, 노도와 같은 진격 그리고 이소스의 붉은 계곡.
마케도니아의 좁은 영토는 나의 원대한 포부를 담기에 너무도 작은 그릇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아니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세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동방으로 눈을 돌렸다.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너 아시아의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거친 파도를 향해 창을 던지며 선언했다. 이 땅은 신이 나에게 허락한 정복의 무대라고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모래바람과 같았다. 내 앞에는 수백 년간 세계를 호령해 온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가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수십만의 군대와 끝도 없이 펼쳐진 황금의 창칼을 가졌고 나는 고작 몇만의 정예병과 굳건한 결기만을 가졌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미친 젊은이라 불렀고 페르시아의 왕 다레이오스는 나를 철부지 아이 취급하며 비웃었다. 나의 두 번째 고난은 바로 이 압도적인 수의 열세와 보급의 막막함, 그리고 내부의 의구심이었다. 그라니코스 강가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치부했다. 진정한 시험대는 이소스의 좁은 협곡에서 찾아왔다. 다레이오스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나타나 나의 등 뒤를 끊어버렸다. 앞에는 페르시아의 바다와 같은 병사들이, 뒤에는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병사들의 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장군들은 후퇴를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적의 위세에 눌려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리더의 고독이란 바로 이런 순간에 찾아오는 칼바람과 같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말 위에서 잠을 청하며 밤새도록 지형을 살폈다. 적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그들의 거대한 덩치는 좁은 협곡 안에서 오히려 서로의 발을 묶는 짐이 될 터였다. 나는 병사들 사이를 누비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마케도니아의 영광은 한낱 꿈으로 끝날 것이나 여기서 이겨낸다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외쳤다. 공포를 용기로 바꾸는 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지도자가 먼저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뒷모습이다. 나는 가장 위험한 선봉에 서서 부케팔로스의 갈기를 잡았다. 심장이 터질 듯 고동쳤으나 나는 내 안의 두려움을 밖으로 내비치지 않았다. 왕의 흔들림은 곧 군대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투가 시작되자 대지는 비명으로 가득 찼다. 페르시아의 화살은 태양을 가릴 만큼 쏟아졌고 철갑을 두른 기병대의 돌진은 산맥을 흔드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다레이오스의 눈동자에 서린 불안을 말이다. 그는 화려한 전차 위에서 수많은 호위병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홀로 고립된 섬처럼 보였다. 나는 전군의 역량을 집중해 적의 본진으로 쐐기처럼 파고들었다. 죽음을 각오한 돌격 앞에 거대한 제국의 대열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나는 다레이오스와 눈이 마주쳤다. 그 찰나의 순간 천하를 호령하던 제왕의 눈에 서린 공포를 확인하며 나는 확신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아니라 영혼의 단단함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이다. 다레이오스는 전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왕이 도망치자 거대했던 페르시아 군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이소스의 계곡은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나는 그곳에서 페르시아의 보물보다 더 귀한 교훈을 얻었다. 고난이란 넘지 못할 벽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발판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내가 적의 숫자에 겁을 먹고 물러섰다면 나는 평생 변방의 작은 왕으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했고 그 결과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젖혔다. 승리는 달콤했으나 나는 자만하지 않았다. 이 승리는 더 큰 시련의 시작일 뿐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이 고비를 넘기며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자아를 발견했다. 그것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불굴의 의지였다. 병사들은 이제 나를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내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확인했다. 고난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우는 죽비가 되기도 한다. 나는 이소스의 붉은 흙을 털어내며 다시금 동방의 깊은 곳을 향해 창끝을 겨누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내가 마주해야 할 어둠은 더 짙었으나
내 마음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